안녕하세요. 방송원입니다. 게으른 파이썬 챕터 8에 들어왔습니다. 챕터 8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를 마지막으로 파이썬 강좌는 끝이 납니다. 자, 함수 정도만 알면은 그 뒤는 여러분이 이제 그냥 단순히 필요한 내용을 응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수 정도까지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함수의 첫 번째 영상인데요. 간단하게 함수 작성법이랑 사용법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함수가 왜 필요한지를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다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약간 뭐 한번 환기를 한다 그런 개념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식 뭐 익숙한 분들도 이미 계실 것 같아요. 요거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그 어떤 각각의 샘플 값에서 평균을 뺀 것을 우리가 편차라고 부르죠. 그래서 편차의 합은 0이 됩니다. 그래서 값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편차에 절대값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제곱을 취한 것을 더하고 그걸 평균 내면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라는 그 퍼져 있는 정도의 제곱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제곱근을 취하면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아마 식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분모가 n인 경우와 분모가 n-1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통계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샘플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 그러니까 그 모집단이라고 부르죠. 또는 전체라고 불러도 되는데 전체 데이터를 모두 갖고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n으로 나누고요. 만약에 샘플이다. 그러면은 샘플일 때 n으로 나누면은 그 바이어스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이어스 된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n-1로 나눈다. 이런 얘기만 일단은 받아들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이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할 거냐면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 자,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모집단의 데이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샘플의 데이터를 이용을 할 겁니다. 샘플의 데이터를 이용을 할 때는 이 아래에 있는 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위에 있는 공식으로 이용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num파이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자, 계산해 볼게요. 자, 표준 편차라고 해서 num파이의 스퀘어 루트를 하고요. 그리고 자, num파이 썸을 합니다. 각각의 샘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x를 뭐 1, 2, 3, 4, 5 이렇게 만들게요. 자, 요 다음에 이것을 각각의 x를 평균으로 뺀 건, 그러니까 x 좀 계산이 귀찮으니까 평균을 미리 구해 놓을게요. 이렇게 평균을 구해 놓고요. 그 다음에 x에서 평균을 뺀 것을 제곱을 하고, 그렇죠? 평균을 뺀 것을 제곱을 한 것을 모두 더한 다음에 이것을 n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x의 길이로 나누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아마 이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뭐 값이 어떤 의미냐 그런 건 지금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식을 만들었습니다. 잘 동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엄청나게 긴 코드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엄청나게 긴 코드를 제가 하나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올게요. 제가 샘플로 만든 코드가 있어서 그 코드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엄청 긴 코드라고 해놨습니다. 중간에 들어갈 다른 코드들. 자, 여러분 파이썬 코드 좀만 짜다 보면은 뭐 100줄, 200줄 넘어가는 거는 우습죠? 자, 이렇게 짰습니다. 중간중간에 표준 편차를 구할 일이 있어서, 자, 여기에도 표준 편차 계산하고, 여기도 계산하고, 여기는 y를 계산하고, 여기는 g를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던 선임이 갑자기 옆에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표준 편차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왜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자 선임이 이 식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전부 샘플이기 때문에 분모를 n으로 하면 안 되고 n-1로 해야 돼.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이거 계산한 거 찾아서 전부 다 수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정해야 되고요. 이걸 복사 카피 앤 페이스트 하려고 하니 아이고 여기는 또 변수가 다르네요. 그럼 또 여기 가가지고 또 이렇게 수정하고 또 여기도 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자, 이게 뭐가 문제죠? 이 계산하는 코드를 어딘가에 하나 만들어 두고 그 하나를 반복해서 쓰면 좋겠는데, 그렇죠? 반복해서 쓰면 좋겠는데 지금 그걸 전혀 못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모듈화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칠 때가 있으면은 이게 사용된 부분을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수정을 해야 되고요. 변수명도 일일이 다 맞춰줘야 되고, 여기 x, y, z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복잡하죠? 자,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코드 있죠? 이 코드를 뭔가 모듈화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뭔가 모듈화된 표준 편차 계산 코드가 있어서 그 코드를 호출해서 사용하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해왔습니다. 그거를 numpy의 std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numpy의 std가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부 동작이 사실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고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표준 편차를 그 계산하는 방법을 달리하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코드를 들어가서 수정하지 않죠. 그리고 이 표준 편차가 사용된 곳마다 수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그냥 적당한 파라미터를 넣고 적당한 그 DDOF라는 거 예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DDOF를 그냥 설정하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영어로 해야 됐었나요? 아, 그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자, 이런 걸 우리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만들어져 있는 걸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표준 편차니까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모든 함수가 다 이런 식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지는 않겠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함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제가 이미 앞에서 모듈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모듈화를 하면 좋은 점은 이제 필요한 것만 이런 식으로 불러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자,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자, 이 std가 만약에 여러분이 만든 어떤 함수라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함수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함수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만 수정을 하면은 이제 함수가 쓰인 곳을 전부 다 수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요거 하나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포할 때도 그러니까 하나만 수정하면 되니까 당연히 배포할 때도 편해지고, 그리고 우린 이미 이런 식으로 사용해 왔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말고 필요한 걸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써보자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함수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 전에 들여쓰기 필요했던 부분들 여러분 하나씩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if 무언가가 있고 그리고 뒤에 콜론으로 끝나고 여기에 무언가 썼었죠. 그 다음에 뭐 elif 뒤에 또 조건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썼었고요. 그 다음에 else 뒤에는 조건을 안 썼죠? 우리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if, elif, else 다음에 들여쓰기 된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있었죠? for문도 있었습니다. for, I, in, range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콜론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여쓰기 된 게 하나 필요했었죠. 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겁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함수는 def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 define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 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자, define에는 우리가 값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요거 안 될 거예요. 그렇죠? def라는 것 자체가 안 될 겁니다. 자, def로 시작을 합니다. definition이라고 봐도 되고 define이라고 봐도 되죠. 자, def add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겁니다. add라는 함수는 x랑 y를 받아서 무엇을 리턴을 해주냐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함수 안에서 g를 계산을 합니다. x 더하기 y, 아이고, y죠? y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반환하냐면은 g를 반환을 합니다. 자, 요 형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def로 시작을 하고요. 함수를 정의하는 거라서 def로 시작을 하고 함수 이름이 나오고요. 괄호 안에 입력 인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콜론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들여쓰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if랑 for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def도 함수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들여쓰기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계산을 하고요. 계산된 결과를 리턴을 해줍니다. 자, 이게 함수의 간단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한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함수는 동작을 정의를 했을 뿐이지 실제로 동작을 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걷는다 라는 그 명령이라고 할까요? 자, 걷는다라는 명령을 여러분이 어떤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로봇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명령을 정의했다고 해서 그 로봇이 움직이진 않죠. 그렇죠? 걸어라 라고 하는 그 실제 명령을 보내야, 그렇죠? 명령을 하는 것과 명령을 정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명령을 정의한 것 뿐이에요. add란 함수를 정의한 것 뿐입니다. 그럼 저걸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건 어떻게 썼나요? 함수를 이렇게 쓰고 안에다가 필요한 그냥 데이터를 집어넣었죠. 그랬더니 뭔가 튀어나왔죠? 똑같습니다. 함수를 쓰고요. 함수명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필요한 값을 씁니다. 그러면 리턴을 해줍니다. 자, 이게 함수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함수 사용법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사용했던 numpy의 함수들, matplotlib의 함수들, 여러 가지 함수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식으로 동작했었죠. 함수 이름 쓰고 안에다가 괄호 안에다가 뭔가 필요한 데이터 쓰고 그러면 이 함수가 알아서 뭔가 계산을 해준 다음에 결과물을 이렇게 뱉어주는, 자, 이런 겁니다. 함수 사용법은 어려운 게 없어요. 함수 만드는 방법이 조금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함수 만드는 방법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니까 딱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add 1,1을 하지 않고 x는 10, y는 20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사실 프린트를 해도 안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프린트를 할게요. add x, y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흐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에서 제가 함수를 정의했죠. 그렇죠? 함수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이해하는 흐름대로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x에다가 10 집어넣고 y에다가 20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딱 보기에 프린트가 나왔네? 뭔가 출력하라는 거구나. 그럼 뭘 출력하라는 건지 한번 볼까? 보니까 add네? add가 뭐지? 앞에서 add를 정의했었구나. 그럼 이 add라는 함수를 내가 쓰면 되는 거구나. 그럼 add는 이 입력인자 2개가 필요한데 입력인자 2개가 괄호 안에 나오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괄호 안에 x랑 y가 들어있네? x랑 y에는 뭐가 들어있지? 10이랑 20이 들어있네? 그럼 내가 함수로 갈 때 x랑 y 자리에다가 10, 20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여기로 함수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계산합니다. z30 나오죠? 그 다음에 리턴이 있네? 그럼 이 함수는 이 g 값을 반환을 하고 종료를 시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g에 30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add의 결과로 30이 들어갑니다. 결국 프린트 30을 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방금 컴퓨터가 이해하는 순서를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함수명 나왔네? 함수명인가 보네? 자, 괄호가 있으면 함수예요. 파이썬에서는. 함수네? 함수가 어디 있지? 함수 앞에 있네? 그래서 x랑 y에 들어있는 값을 들고 함수로 간 다음에 계산을 하고 리턴 값을 가지고 와서 그 나머지 내용을 실행하는, 자,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함수의 흐름, 자료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xy랑 여기 xy는 같은 xy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A랑 B라고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넣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같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변수는 이름일 뿐입니다. 실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A, B, add에다가 A, B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A, B가 뭐지? 10하고 20이네? 그럼 여기에다가 10하고 20을 집어넣어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하고 20이 넘어왔죠? 그런데 여기는 XY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여기 XY에다가 10하고 20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네임스페이스 이런 말을 쓰기는 하는데 저도 잘 모르고 뭐 굳이 어려운 말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걸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함수를 자, 요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곱하기를 해볼게요. 자, 멀티플 x랑 y를 집어넣어서 x 곱하기 y를 반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 지금 이거 썼죠? 자, 실행 안 했습니다. 이 셀 실행 안 했어요. 이거 안 눌렀습니다. 저 안 눌렀으면은 안 눌렀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여기 마우스 커서 옆에 그 오른쪽에 보세요. 숫자가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숫자 11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아직 실행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뭘 a, b 써볼게요. 자, 이미 줄이 뜨죠? not defined라고 뜨죠? 자, 실행해 볼게요. 자, 뭘 is not defined라고 뜨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걸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자, 제가 썼다고 해서 컴퓨터가 이해하는 게 아니죠? 아직 실행 안 했으면은 이건 저만 알고 있는 거지 컴퓨터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뭘이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뭘이 뭔데? 라고 컴퓨터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제는 뭘이 뭔지 알 거예요. 실행하면 202 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제가 챕터 1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셀 그 순서에 조심해야 된다. 지금 숫자를 보시면은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14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실행한 겁니다. 제가. 어쨌든 뭐 그 머리라는 게 정의가 됐으니까 14번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사람 눈이 보기에는 마치 뭐를 정의하기 전에 뭐를 그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사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좋은 뭐랄까요, 좋은 모습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자, 올리니까 바로 여기 밑줄이 없어졌죠. 자, 요런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어쨌든 함수가 먼저 정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자, 함수 내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디파인이랑 리턴 빼고 나머지 부분 보세요. 그냥 우리 지금까지 짜왔던 코드랑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단지 여기 들여쓰기가 있다는 거 빼고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 안에는 아무거나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짤 수 있는 코드 그냥 뭐든지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제가 이 코드 하나 복사해 볼게요. 예전에 짰던 코드입니다. 자, 이 코드 뭔지 아시죠? 스코어를 안 썼네요. 스코어는 뭐 대략 88 정도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뭔지 아시죠? 90점 이상이면은 A, 80점 이상이면 B, C, D, F까지 출력하는 그런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면은 B가 나오겠죠? 자, 이거 제가 불편하다고 해서 여기 while문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짜고 싶은 겁니다.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어떻게 짜고 싶냐면, 자, 이 코드가 잘 짜져 있는지를 보려면은 여기를 계속 바꿔야 되죠, 우리가. 자, 이걸 제가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이건 모르고 싶어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내부 동작 알고 싶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고 싶은 겁니다. 그레이딩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88을 넣으면은 B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레이딩에 67을 넣으면은 알아서 D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전부 다 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얼마든지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렇죠? 뭔가 내가 그레이드를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지금 몇 줄이죠? 10줄인가요? 10줄을 매번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끔찍하죠? 자, 당연히 좋은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냥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간단해요. 뭐가 필요하죠? 이 그레이딩을 여러분이 만약에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하죠, 여기에는? 입력이 필요합니다. 자, 함수니까 def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함수명을 제가 그레이딩으로 하고 싶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그레이딩 씁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 입력인자를 써야 돼요. 입력인자 우리가 뭐 집어넣죠?
스코어 집어넣고 있죠? 스코어를 씁니다. 쓰고, 자, 콜론으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들여쓰기 돼야 됩니다. 이렇게. 들여쓰기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짜놓고 봅시다. 그러면은, 자, 그레이딩을 호출을 하면 88이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88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품은, 자, 쭉 가다가 여기에서 걸렸으니까, 여기, B, you got B를 출력을 하고 끝납니다. 리턴이 없네요. 그런데 저는 사실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그레이드라는 변수에다가 B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B를 그레이드에 대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함수는 리턴이 없죠. 프린트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 함수 정의 잘 될 겁니다. 이거 실행해 볼게요. 프린트 그레이드 해볼게요. 자, you got B가 출력이 됐죠? 여기에서 출력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레이드를 프린트를 했더니 넌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자, 리턴이 없는 이 함수, 리턴이 없는 함수도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리턴이 없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넌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드에는 지금 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이 그레이딩이라는 함수가 A, B, C, D, F를 반환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 겁니다. 그레이드는 A라고 쓸 거고요. 여기에다가는 그레이드는 B라고 쓸 거고, 여기는 그레이드는 C, 여기는 그레이드는 D, 여기는 그레이드는 F라고 쓴 다음에 여기에 뭘 쓰면 될까요? 리턴 그레이드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리턴 그레이드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있으면 else일 때만 리턴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각각 점수에 따라서 그레이드 A, B, C, D, F 중에 하나를 반환을 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제가 지금 수정만 했지 이거 실행 안 했습니다. 실행해야 그레이딩이 바뀌는 거예요. 실행했죠? 그 다음에 자, B. 잘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짜는 겁니다. 함수 안에는 그냥 여러분이 지금까지 짜왔던 그 코드 있죠? 그걸 그냥 똑같은 문법으로 짜시면 됩니다. 다만 리턴이 필요할 때는 리턴을 이렇게 쓴다 라는 것만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해볼게요. 그 피보나치 수열. 자, 피보나치 수열은 자, 1, 그 마지막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항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5, 8, 13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쓰고 싶냐면 이렇게 쓰고 싶어요. 자, 일단은 함수 틀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하죠. 피보나치라고 쓴 다음에 n, 요거는 n 번째 피보나치 수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일단 모르니까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쓰고 싶은 거냐면은 피보나치 5라고 쓰면은 자, 5가 1, 2, 3, 5 다 5죠? 이렇게 쓰면은 5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피보나치 10이라고 쓰면은 잠시만요. 5, 8, 13 몇 개는 더 쓸게요. 21, 34 55인가요? 55죠? 이렇게 쓰면은 55라고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피보나치 수 계산하는 거 이미 예전에 코드 짰었죠. 그대로 짜보죠, 한번. 자, 피보나치 처음에 1, 1로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F는 1, 1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for문을 돌립니다. for I in range. 자, 어디를 할 거냐면은 헷갈리니까 0, 1 일단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하죠. 자, 2부터 n까지라고 할게요. 아닙니다. 헷갈리니까 3부터 n 플러스 1까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어져 있으니까 세 번째부터 n번째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for
저 for가 아니죠. f에다가 append를 합니다. 뭘 append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하지 말까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죠. 어차피 뭐, 이 피보나치 수열을 지금 전체를 만들까 안 만들까 살짝 고민을 했는데, 그냥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뭘 어펜드를 해야 되죠? F의 마지막 더하기 F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를 어펜드를 하면 되죠. 자, 이걸 어디까지 하죠? n-1번째까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를 반환하는 거니까 리턴은 뭘 해야 되죠? 리턴은 F의 마지막을 반환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실행했습니다. 피보나치라는 함수 정의됐죠? 여기 이걸 프린트를 써야죠. 여기도. 자, 잘 나오는 것 같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사실 제가 아까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이 굳이 수열을 전부 다 만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보나치 수열 여러분 인터넷에 예시 찾아보면은 아마 이런 예시들도 있을 거예요. A, B는 1, 1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A, B는 그러니까 마지막 두 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A, B에는 B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A에는 B가 들어가야 되고 B에는 A 더하기 B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도 똑같이 동작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이거를 여기 N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 리턴은 B만 해도 아마 똑같이 될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동작하는 게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한 두 개 정도만 더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define 판별식이니까 그냥 여기 discriminator라고 부르죠. 보통 판별식을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a, b, c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get 여기 disk라고 쓰겠습니다. 자, a, b, c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자, 판별식 뭐라고 써야 될까요? 판별식은 b 제곱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c라고 쓰면 되죠. 그 다음에 판별식을 계산하는 거니까 return disk 하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디스크 조금 뭔가 디스크라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디스크가 중복이 되죠. 사실은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판별식 계산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정의를 하고 get disk 2, 3 하면은 자, b제곱 빼기 4c를 하면은 4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올 것 같죠? 마이너스 8인가요? 4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8이죠? 이렇게 나오는 걸 잘 볼 수가 있고요. 한번 111 해볼까요? 그러면 b제곱 빼기 4ac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자, 제가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거 왜 만들었냐면은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갖는지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려고 이걸 만든 겁니다. 자, 어떤 근을 갖는지를 출력하려면 판별식을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이 함수 안에서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함수 안에서 판별식을 계산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죠. 자, 함수 안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getDisk라는 함수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quadratic equation solution type이라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수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자, 판별식을 일단 가져오도록 하죠. get 디스크를 한 다음에 abc를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판별식 계산돼서 여기에 들어오겠죠? 이 get 디스크는 여기서 계산을 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if b가 0보다 크면 그러면 여기는 프린트만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아, 중복되는 부분이 싫으니까 이렇게 쓸까요? 자, 프린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한 별씩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가 될 거고요. elif d가 0이면 프린트 중근을 갖습니다. 라고 쓰면 될 거고, 그게 아니면 d가 0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복도근이라고 할게요. 복도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긴 리턴이 필요 없죠. 그렇죠? 프린트만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쿼드라틱 이퀘이션. 저거 다 쓰려니까 좀 귀찮죠? 제가 여기서 탭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정의한 게 이미 나와 있네요. 엔터를 치면 됩니다. 이거 좀 편하죠? 근데 조금 느리긴 합니다. 여기 그 콜앱은 조금 느리더라고요. 아마 콜앱이랑 똑같은 환경의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걸 쓰면은, 또는 그 VS 코드 같은 거 쓰시면 훨씬 더 빠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 서로 다른 두 군을 갖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게 1, 3, 2 같은 거 있죠? 2차 방정식이 요거 빠졌네요. 줄넘김을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수정하면 꼭 실행 한번 해야 됩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이렇게 해야겠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1, 2, 2를 하면은 중근을 갖는다는 거 우리 알죠? 중근을 갖습니다. 111이면 복소근을 갖습니다. 서로 다른 두 복소근을 갖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잘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프린트만 하기 때문에 반환값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리턴을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요거 반환값이 없는 경우, 여러 개 있는 경우, 입력이 여러 개인 경우, 이거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 함수를 컴퓨터가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지? 앞에서 정의를 했었구나. 그럼 내가 112를 들고 ABC로 가가지고 ABC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계산을 하러 들어갑니다. getDisk는 뭐지? 여기 getDisk가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 또 ABC를 여기에 그대로 들고 가서 계산을 해서 그 반환값을 뒤에다가 넣고 그 다음을 실행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실 수 있죠? 여기는 지금 ABC 3개인데 여기 2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뜨겠죠? 그렇죠? 여기는 3개인데 여기 2개밖에 없네요. 미싱 아규먼트 C가 없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4개여도 에러가 뜨겠죠? 그렇죠? 나는 3개만 받을 건데 4개를 줬어.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자, 요렇게 그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이 함수 정의할 때 쓰였던 xy랑 여기 있는 이 ab랑 꼭 이름이 같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는 어디에서 사용될 수 있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